이번 사연은 여자들은 남자들 시중이나 드는 시댁 분위기에 대해 시아버지에게 따지며 이혼을 선언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여 만에 이혼한 여자입니다. 긴 이야기를 어디에 털어놓고 싶은데 주변인들에게는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이곳에 털어놓습니다. 30대 중반 부부이고 주말 부부였습니다. 저는 아니다 싶은 일은 참지 못하고 할 말은 꼭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신랑 부모님 댁은 시골이에요. 톨게이트 나와서 20분 이상 운전해서 들어가야 하는 구석진 곳에 있습니다. 큰아버님은 아버님 댁 바로 옆집에 사시고요. 명절 당일에 큰 집에 가서 차례를 지내는데 몇 명인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엄청 많은 남자들이 제사상 앞에 서 있고 허리가 굽어져 기역자로 굽은 큰어머님, 시어머님을 비롯한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일을 하더라고요. 차례가 끝나면 남자들은 성묘를 다녀오고 그 사이에 여자들은 식사를 차립니다. 성묘하고 돌아온 남자들은 밥을 먹고 여자들은 무슨 회장님 댁 가정부처럼 부엌에서 남자들의 요청을 기다리며 서 있다가 반찬 더 달라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퍼줍니다. 커피에 과일까지 갖다 주고요. 남자들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나면 반찬 그릇은 빼고 밥, 국, 수저 놓은 자리를 행주로 닦고 여자들이 앉아서 밥을 먹어요. 남자들이 먹던 반찬 그릇에 반찬을 더 덜어먹는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고 경악한 저는 밥맛이 떨어져서 그나마 손이 덜 간 반찬만 조금 집어먹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댁에서 울며 뛰쳐나왔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고생해서 부엌 일했는데 밥도 종처럼 먹다니 무슨 이런 집안이 다 있나 싶었고 내가 겨우 이런 집안 사람들에게 식당 점원처럼 서 있다가 반찬 리필이나 해주고 먹다 남은 그릇 위에 반찬 더 덜어서 먹으려고 그동안 공부하고 결혼했나 싶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런 대접받으라고 저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셨나 하는 생각에 더 화가 났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그들의 행태는 전혀 변한 것이 없어서 먼저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나왔고요. 큰 댁에 있던 다른 며느리들은 똑같이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있는데 저만 중간에서 일어난다고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막내 며느리인데 제 행동이 결코 잘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침 섞인 반찬에 새 반찬 올려놓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분위기 맞추며 밥 먹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너만 왜 불만을 제기하냐는 신랑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크게 다퉜고 몇 달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저는 첫 명절을 보내고 나서 시부모님께 그런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내고 나니 내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 앞으로 큰 댁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설이라 떡국이나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간 것이었는데 여자를 종년 취급하는 분위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제 할머니께 가지도 못하는데 얼굴도 모르는 신랑 조상님께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남자도 같이 차리고 분위기 좋게 식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자들만 종종거리며 일하고 침 묻은 반찬 그릇에 반찬을 올리고 먹는 모습이 기괴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집안의 문화 차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이런 집안에서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려라고는 1도 없고 남자 위주로 돌아가며 여자는 하찮은 물건 취급하는 이 집안 문화에 물들이기 싫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외동딸인 저를 기다리시며 따뜻한 음식을 장만해서 차려주시는데 저는 먹다 남은 음식이나 먹고 온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속상해서 다시는 명절에 큰 댁에 오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친척분들 얼굴 볼 날이 얼마나 된다고 이러냐. 조금만 수고하면 좋은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는데 너는 한국 사람 아니냐. 어디 유럽에서 살다 왔냐. 너 혼자 그렇게 잘나서 남은 가족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면 결국 너만 손해보는 것이다. 네가 먼저 일어나서 우리 부모님이 친척분들께 얼마나 민망해 하셨겠냐.
이러는데 남편의 이런 말 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분위기 망치지 않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데 기껏 준비 다 해놓고 그것도 못 참냐고 하길래 나는 절대로 너희 집안 문화에 섞일 마음이 없다. 그리고 너희 집안 친척분들 안 봐도 내 인생에 아무 지장 없다. 그리고 그렇게 꼰대 같은 사람들과 섞여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다. 왜 여자들이 남자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냐? 이렇게 반문하며 따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고지식한 분이에요. 제가 죽으면 이 집안 귀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저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안방에 보관하고 계신 걸 봤는데 제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왜 며느리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알려고 하시냐 했더니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잖아 라고 하셨고, 그럼 사위들 혼인관계증명서도 갖고 계시냐 물었더니 딸들은 사위 집안 귀신이 될 사람들인데 그걸 뭐하러 갖고 있냐고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위랑 며느리는 분명히 다르다고, 너는 우리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주장하시길래 아버님이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신 자체가 기분 나쁘다. 그 증명서 빨리 달라 했더니 마지못해 주시더군요. 시아버지는 딸을 5 낳았고 막내로 제 남편을 낳았어요. 그런데 밖에서 아들을 낳지 않고 본부인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양심적이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께 자식 성별은 남자에 의해 결정되는 거다. 여자는 X염색체밖에 없다고 했더니 아버님은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너희들이 빨리 노력해서 손자 낳아서 안겨줄 생각이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누나들에게서 낳은 손주들이 무려 9명이나 있지 않냐 했더니 외손주는 진짜 손주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시아버지의 논리가 너무 싫었습니다. 연애할 때 빨리 손주 안겨달라고 조금 일찍 아이 생겨도 괜찮다고 하셔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는 딸을 낳으면 키울 때는 예쁘지만 결국 남의 집안에 시집가서 남의 무덤에 묻힌다. 아들은 대를 이을 수 있으니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저는 이 집안 사람이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니다.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과 독립된 가정을 이루려고 결혼한 것이다.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 엄마 성을 따를 수도 있는 세상이다. 했더니 호주제가 폐지된 게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우기시더군요. 남편은 옆에서 시부모님께 따박따박 말대꾸하지 말고 큰 댁에서 다른 형수님들이 하듯이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일 배울 생각하라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집에 와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면서요. 시부모님 체면 다시 회복시켜주면 자기가 평생 잘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평생 내 편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구질구질한 마인드에 쩔어 있지만 또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돈 관리 부분인데요. 제 옷을 살 때도 잔소리가 심해요. 저도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고 돈 벌 만큼 벌고 있거든요. 남편은 지독한 짠돌이에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쓰고 남은 돈으로 남편 코트를 사놨어요. 코트가 없는 걸 알고 아울렛에서 멋진 코트를 사서 깜짝 선물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와 상의하지 않고 수십만 원짜리 코트를 샀다고 돈 씀씀이가 해픈 여자라고 난리를 치더니 자기 월급을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구멍난 양말을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물건 아끼는 건 좋은데 제 운동화가 해져서 사야겠다고 인터넷 쇼핑하고 있었더니 비 올 때만 그 운동화 안 신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제발 있는 물건을 다 소비한 뒤에 새 물건을 살 생각을 하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운동화가 헤어졌으면 수명이 다한 것 아닌가요? 저는 결혼 전에 나름 잘 꾸미고 다녔는데 남편에게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압박받으면서 사는 것도 정말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얼마나 잘 삐치는지 싸울 때 저에게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남편과 같이 살다가는 제 몸에 살이가 500만 개 쌓일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우리는 대화가 안 된다. 당신은 당신 말만 하고 내 말을 들을 자세도 되어 있지 않다.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는 당신에게 맞춰주고 살았는데 명절 문제도 그렇고 경제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나에겐 너무 큰 마음의 짐이다. 당신이 명절에 어머님 옆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비위 맞추고 일 배우고 싹싹하게 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했지 않았냐? 나는 이혼하기가 두려워서 참고 살았다. 당신이 하는 말이 나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걸 진짜 모르고 있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대한민국 여자들이 대부분 참고 사는데 왜 혼자 안 참고 튕겨나가려고 하냐며 나를 타박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니 이혼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남편의 돈에 대한 인식과 시댁 집안 분위기를 몰랐으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저도 직장 다니고 있으니 남편과 제가 서로를 놓아주면 서로가 덜 불행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서류 제출하고 확정기일에 법원 갔다 왔어요. 법원에 갔더니 이혼하는 부부들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너무 놀라기도 했고 좀 서글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무슨 콘서트 입장 줄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순서가 되면 판사 앞에서 확인 서류 받고 그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희는 아이가 없으니 빨리 진행됐습니다. 판사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안 물어보셨어요. 남편은 법원 주차장에서 찌질하게도 이혼하기 싫다고 그냥 집에 가면 안 되냐고 계속 뜸을 들이더군요. 자기는 명절에 며느리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 못한다. 다른 형수님들, 작은 어머님들도 다 하는 일인데 왜 너만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조금만 참아달라. 대신 명절을 무난히 잘 보내면 크게 보상해 줄 생각이다. 그리고 내 월급 통장도 다시 넘겨주겠다.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네가 소비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터치하지 않겠다. 이러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남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판사 만나기 전에 온갖 말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냐. 너는 너희 조상님들을 위해서 살아라. 자기 여자 마음도 몰라줘서 와이프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당신의 이기적인 모습에 질려서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러 온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을 바꾼다고 내가 멍청하게 당신과 다시 잘 살겠다고 집으로 돌아갈 것 같냐? 당신은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내 머리는 장식품인 줄 아냐? 헛소리 그만하고 올라가자. 단호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사람과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 많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타협은 없고 자기 고집뿐인 사람과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남편은 집에 그냥 가자고 했지만 남편과 사는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하고 남편은 임기응변으로 잘하겠다는 말을 내뱉은 것이 뻔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 아직 정이 남아있으니 조금 슬프긴 해요. 하지만 이 사람과 다시 결혼 생활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동안 자기 주장이 맞다고 센 척만 하던 사람이 운전도 못하겠다고 기운 없다고 약한 척을 하는데 기운이 없건 말건 네가 알아서 가라고 하고 저는 모범 택시 타고 집에 갔습니다. 저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겸직 가능한 업종 찾아서 투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나중에나 생각해 보려고요. 10년 뒤의 내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래요. 시댁 분위기보다도 남편이 고집을 꺾지 않는 타협이 불가능한 사람인 게 문제였네요. 쓰니님께서 잘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살면 내 자신이 사라지게 되고 오래 못 삽니다. 잘 결정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